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저는 현재 8살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학교에 직접 가서 학부모 상담이라는 걸 하라고 해서 갔습니다. 1학기 때 학기 초에도 학부모 상담이 있으니 학기 초기라 아이 아빠가 전화로 상담을 했습니다. 그때는 학기 초라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고 그냥 잘 지내고 적응한다는 내용이 주였습니다. 아이는 현재 의정부 땡땡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며 1학년입니다. 상담을 하기 전에 저희는 이혼 가정입니다. 아이에게 매우 미안한 일이지만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이혼하게 됐고 제가 오랫동안 입원을 반복해 현재 아이는 아빠와 친할머니가 돌봐주고 계시고 저는 금, 토, 일 주말을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 아빠와 저는 아이 교육이나 성장에 관해서 수시로 연락하며 생각을 공유하거나 상의하며 각자 양쪽 집에서 노력하여 키우고 있습니다. 이혼이 자랑은 아니지만 흠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고 아이도 어느 정도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삽니다. 평소 아이의 성향은 친구들과 노는 걸 좋아하고 굉장히 활발한 성격이며 방학 때도 학교를 가고 싶어 할 정도로 좋아하고 평소 기본적인 에티켓을 지키지 않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밖이나 음식점에서 뛰어다니기, 소리 지르기,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꼭 하기, 휴지 바닥에 버리기, 무단횡단 등등이요. 유치원 다니는 3년 동안 다녀온 6번의 학부모 상담은 제가 민망할 정도로 아이 칭찬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주로 선생님을 많이 도와주고 친구들과 잘 놀고 소풍 가서 이탈하거나 하는 친구들도 잘 데려오고 놀고 난 뒤 책상 정리나 교재 정리도 잘하고 먼저 하면 친구들 것도 같이 정리해주고 규칙을 매우 잘 지킨다고 합니다. 남자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키우는 8년간 단 한 번도 아이에게 매를 들거나 큰 소리를 내서 혼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걸 허용하거나 절대 아이가 멋대로 구는 건 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는 엄마를 가장 좋아하면서도 무서워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살면서 지켜야 할 것들은 꼭 지키고 살아야 한다 주의라 그 점에 대해서만 아이를 엄하게 그렇게 키웠고 모든 일을 할 때는 아이 의사를 물어보고 아이와 의논해 결정합니다. 어릴 때부터 혼날 짓을 하지 않아서 혼낼 일이 별로 거의 없는 아이입니다. 아이가 제일 무서워하는 말은 엄마가 어허를 할 때입니다. 주말에 일찍 일어나면 혼자 한두 시간 정도 책도 보고 블록도 갖고 놀고 게임도 하고 그러다 배가 고프면 가족을 깨웁니다. 이유는 엄마도 많이 힘드니까 주말에 늦잠을 자라는 이유예요. 가끔 제가 체력이 딸려 힘들어하면 목욕도 혼자 하고 나오고 단둘이 같이 여행을 가서 오래 걷거나 짐을 들어준다 하면 엄마도 오래 걸어 힘드니까 본인이 직접 들고 호텔까지 돌아옵니다. 같이 밥을 먹으면 당연히 식탁 정리를 하고 엄마 요리할 때 빨래도 분류해주고 같이 빨래도 개고 집안일도 많이 도와줍니다. 아이가 너무나도 바르게 건강하게 자라주고 잘 먹고 잘 크는 것에 대해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이의 학업 수준은 체육 같은 경우 굉장히 좋아하고 잘하고 국어 같은 경우 잘 읽고 5줄 이상 작문을 썼을 때 1개에서 3개 정도 맞춤법을 틀립니다. 수학 같은 경우 2자리와 1자리 정도의 암산까지만 가능하고 나머지는 노트에 풀 수 있고 구구단은 아직 8단까지만 외웁니다. 셋이 아이의 담임 선생님과 상담 약속을 잡고
약 10분 전쯤 갔더니 안 계셔서 기다리다 3시에도 안 오시길래 문자를 드렸습니다. 답장도 없으시고 또 10분을 기다리다 전화를 드리니 자긴 옆 연구실에 있었다고 하더군요. 문자도 답문 안 하고 전화를 해서 오셨습니다. 약속 시간에 늦고 버젓이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는 게 참 황당합니다. 아이 담임의 나이는 50에서 60살 정도 50대로 보이는 나이입니다. 그리고 여자입니다. 앉으라고 의자를 주길래 앉았더니 아무 말 않고 2, 3초 가만히 위아래를 훑어보곤 첫마디가 새 엄마예요? 라고 묻기에 당황해서 네? 라고 했더니 그럼 친엄마예요? 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저는 아이의 친모고 아이 아빠도 재혼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설령 제가 재혼한 아이 아빠의 부인, 즉 친모가 아닌 계모였더라도 이렇게 무례하게 물어볼 수가 있는 건지요. 앉자마자 하는 말은 아이가 여름방학식 때 학교를 결석했습니다. 아이는 수업을 안 한다고 집에 말했고 아이 아빠는 요즘 초등학교가 토요일도 쉬고 그런 게 있어 바뀐 걸로 학교를 안 가도 된다고 생각을 해서 안 보낸 것 같은데 집에서 아빠가 뭘 하시길래 방학식 때 학교를 안 보내세요? 애 통지표며 뭐며 줘야 할 게 얼만데 그걸 안 보내세요? 다시 한번 확인 안 한 아이 아빠 잘못도 있지만 일부러 애 학교를 안 보내는 부모가 있겠냐 싶습니다. 그 다음 아이 국어에 문제가 많다고 말합니다. 맞춤법도 혼자 다 틀리고 다른 애들은 다 잘하는데 얘만 그런다는 식으로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고 한글을 배워가는 나이인데 애들이 다 잘하냐 물으니 네, 저희 방 28명인데 두어 명 빼고 다 100점이에요. 요즘 집에서 다들 잘 가르치시잖아요. 맞춤법도 문제고 띄어쓰기 똑바로 안 하는 것까지 하면 말도 못해요. 그리고 그 다음 문제를 말하더군요. 애가 공책줄을 똑바로 안 맞춰 글을 써요. 애들 공책에 줄 있는 거 아시죠? 거기 넘어가고 걸쳐 쓰고 랍니다. 집에서 그림 일기를 씁니다. 보통 6에서 7줄 정도 되는 제법 긴 글을 쓰는데 보통 그럴 때 1개 정도 맞춤법을 틀립니다. 많이 틀릴 때는 3개까지도 틀린 적이 있었는데 저는 지금 나이면 한글을 배워가는 과정이라 생각해 그게 그렇게 문제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맞춤법도 띄어쓰기도 틀릴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트줄을 제대로 못 맞춰 쓴다는 이야기. 딱 한 번 여름방학 숙제할 때 아이가 칸을 삐져나가게 글을 쓴 적이 있어서 줄 안에 써야 된다고 말하니 지우고 다시 쓰더군요. 도대체 얼마나 자주 그렇게 줄을 틀리게 써서 문제인 건지 의문이었습니다. 그냥 지우고 다시 써보라고 말해주면 되는 게 아닐까요? 더 어이가 없는 게 아이가 1학기 학기 초에 맨날 알림장을 이상하게 써오더군요. 박을공, 바스 이렇게요. 저는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겠어서 아이에게 물어보니 바른공은 바른글 공부하는 거고 바스는 받아쓰기야 라고 하기에 왜 한글을 이렇게 썼어? 라니 나도 몰라. 선생님이 앞으로 이렇게 쓰래. 친구들도 다 이렇게 써 하더군요. 아이들 제대로 한글과 맞춤법을 배워갈 나이에 줄임말이라뇨. 결국 학교에 전화해서 줄임말을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초등학교 정규직 교사라는 사람이 이딴 식으로 한글을 가르치면서 지금 맞춤법 틀린 걸 잘못이라고 운운합니까? 상담하다 말더니 갑자기 일어나 아이 책상에 가더니 땡땡이 책상 보셨어요? 하길래 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그럼 이걸 보고도 정리를 안 해주셨어요? 다른 집 엄마들은 다 정리해주던데 라는 겁니다. 제가 매일 와서 정리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리가 안 됐으면 아이에게 말해서 고쳐서 스스로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말했습니다.
다른 집 엄마들은 와서 다들 알아서 해주고 가요. 이거 보세요. 정리 안 된 거. 책상 정리 똑바로 하라고 말하는데 얘만 왼쪽은 노트, 오른쪽은 교과서 나요. 학습지 이런 건 파일에 좀 똑바로 넣고 이거 다 쓰레기예요, 쓰레기. 얘 숙제도 안 가져갔네. 남자애들 다 똑바로 정리하는데 유독 얘만 이래요, 얘만. 다들 회사 사무실, 집안 서랍 저렇게 칼같이 정리하고 일하는지요. 상담하다 말고 갑자기 4, 5분 정도 애 책상에 있는 공책과 노트 10여 권을 한 권 한 권 꺼내고 학습지 여러 장을 다 꺼내고 있더군요. 그러더니 저보고 정리를 왜 안 해줬냐고 2번 말하고는 자기가 보란 듯이 구겨버립니다. 담임이 약속에 늦고 기다리는 20분 동안 아이의 책상 속 보조 가방, 사물함, 게시판 만들기 등을 보고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사물함과 보조 가방은 정리를 해줬고 책상 속 안에는 학습지가 많아 함부로 버릴 수가 없었고 잘 정리정돈하라고 말해줘야겠구나 해서 손대지 않은 상태인데 저보고 어이가 없다는 듯이 말하더군요. 그리고 학부모가 학교 가서 애 책상을 정리해주는 게 그렇게 큰 자랑입니까? 그 다음은 수학을 말합니다. 다른 애들은 한 번만 설명해줘도 다 알아요. 답도 딱딱 맞추고 얘는 2번을 말해줘야 돼요. 2번, 3번 혼자 이해하는데 얘만 한참 걸려요. 8살이 딱딱 한 번에 알아듣는 게 당연한 건가 싶어 혼자 생각 중인데 집에서 다들 알아서 잘 공부시키잖아요. 이럽니다. 체육은 잘해요. 줄넘기 같은 거. 그래도 체육은 집에서 시키는 게 있나 봐요. 태권도 다녀요? 체육은 하네. 랍니다. 집에서 주 양육자를 물어보길래 할머니가 키워주신다고 아이 아빠도 퇴근하면 최대한 봐주려고 하는데 퇴근이 늦는 경우에는 못 봐줄 때도 있다고 했더니 할머니는 공부를 못 가르치냐고 하더군요. 연세도 많으시고 가르치시는 건 좀 무리다 했더니 밥만 해먹이는 거구나 라며 무슨 가정부 말하듯 말합니다. 1학기 때 아이가 감기를 앓아 병원에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게 심해져 결국 폐렴으로 이어져서 대학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일 때문에 장기간 해외 출장을 가 있었고 아이 아빠와 아이 이모가 번갈아 가며 병간호를 해주고 약 1, 2주가량 학교 결석을 했는데요. 애가 학교 결석을 너무 많이 하니까 진도를 못 따라가는 건지 이런 식으로 말하더군요. 아파서 못 간 걸 어떻게 하냐 하니 아픈 건 아픈 건데 그래도 결석을 너무 많이 시키셔서 아이는 보름 정도 결석을 했습니다. 일주일 좀 넘어서 퇴원을 했지만 계속 통원 치료와 검사를 받아야 했고 병원 갈 때마다 몇 시간 동안 항생제 닌겔과 호흡기 치료가 필요했기 때문에 퇴원을 한 뒤로 몇 번 결석을 한 적이 있는데 아파서 학교 못 간 걸 저런 식으로 말하니 할 말이 없더군요. 갑자기 얘기를 하다 하는 말이 데리고 자는 거 아니니까 싫은 소리는 못 하시겠어요? 라기에 전혀요 라고 답했습니다. 이게 말입니까? 아이가 절 좋아하면서도 엄마가 어허 한마디를 하면 가장 무서워합니다. 그만큼 지켜야 할 걸 지키지 않을 때는 바로 잡아주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제 애가 문제야 있냐 계속 저런 식으로 15분을 말하고 있길래 제가 물었습니다. 아이가 친구들이랑 못 노냐고 아니면 맨날 말썽을 그렇게 피워대냐고 그랬더니 그런 건 아니고요 라고 하더군요. 15분을 80% 이상 담임이 말하고 묻는 질문이 아니면 단답형으로만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질문이 없냐고 묻더군요. 질문 없으세요? 학교까지 오셨는데 궁금한 거 없으세요? 라기에 제 아이에게 궁금한 건 제가 아이에게 직접 물어볼게요. 라고 했습니다. 저런 식으로 하는 선생에게 제가 뭘 물어봅니까? 아이를 데리러 방과후 활동 교실로 갔다가
아이 보고 숙제를 가져오라고 교실로 보내고 잠깐 방과 후 선생님과 이야기를 끝내고 건물 앞에서 기다리는데 아이가 안 옵니다. 시계를 보니 보낸 지 15분이 지났는데 그러더니 핸드폰으로 전화가 옵니다. 숙제 꺼냈으면 엄마 방과 후 교실 앞에 있으니까 거기로 오세요 했더니 숙제를 아직 못 꺼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고 물었더니 아직 교실을 못 들어갔대요. 교실 문이 잠겨 있나 싶어 잠겨 있냐고 물었더니 그건 아니랍니다. 그러면서 반에 선생님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이 있어서 숙제를 못 꺼내겠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무서워서 그러냐고 물었더니 바로 네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그럼 엄마가 올라갈게. 엄마 같이 가면 안 무섭지? 라니까 엄마, 그냥 오늘은 안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합니다. 결국 아이 교실로 올라가 저는 앞문 옆쪽 복도에 서 있고 아이가 혼자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담임이 바로 그러더군요. 너 숙제 왜 안 가져갔어? 책상 정리 똑바로 하랬지? 니네 엄마 갔어? 라기에 엄마 저기 있다고 말하니 갑자기 말투가 상냥하게 변하더니 네가 책상 정리 안 해서 선생님이 했잖아 라는 겁니다. 정말 그동안 아이에게 어떻게 대했으면 교실도 못 들어가고 15분을 실내화만 갈아 신고 혼자 복도에 서 있었을까 싶더군요. 아이는 유치원을 다니면서도 맨날 선생님들을 너무 좋아해. 길거리에서도 만나면 엄청 반가워하고 밥 먹으러 갔다 저 멀리 다른 자리에 선생님이 보이면 막 반가워서 찾아가 인사하고 지금도 유치원 놀러 가고 그러는데 말이죠. 학부모한테 저런 무례한 인양, 막말을 해대는 거 보면 아이한테 어떻게 했을지 상상이 갑니다. 희한하게 2학기 때부터 아이가 학교 가기를 싫어하더군요. 주말이면 월요일 안 되면 좋겠다 하고 가을인데 겨울방학 빨리 해버리면 좋겠다 라고 합니다. 방학 때도 유치원이며 학교 가고 싶다던 아이인데 얼마나 애를 주눅들게 했으면 활발하고 친구들 학교 좋아하는 애가 저렇게 된 건지 제 주변 아이 엄마들은 지금 저 정도면 정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주변에서 그러더군요. 뭐 바라는 거 있는 거 아니냐고 생각도 못했는데 말입니다. 어쨌든 바라는 게 있건 없건 간에 어디서 교사라는 사람이 초면에 본 학부모한테 새엄마냐고 묻질 않나, 아이 단점만 못하는 것만 90% 이상 나열하질 않나. 지금 이 글에 모든 상담 내용을 적지 않았습니다. 아이 아빠와 할머니를 하대하듯 막말도 서슴지 않고 하더군요. 도대체 이제 8살인 제 애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저렇게 학교에서 구박받고 다녀야 되는 겁니까? 맞춤법 틀린 게, 수학 한 번에 이해 못하는 게, 아니면 노트 줄 똑바로 못 맞추고 줄 넘어간 게, 회사 책상처럼 똑바로 정리 못한 게, 아파서 학교 결석한 게, 그것들이 그렇게 잘못한 일이라 애가 교실에 있는 선생님이 무서워 못 들어가고 15분을 서 있을 정도로 구박받을 일입니까? 저는 지금 이 내용 그대로 각종 SNS와 인터넷 게시판, 서울신문고에 공개로 글을 올릴 생각입니다. 당연히 학교 교장실도 찾아갈 거고요. 그리고 서울교육신문고 민원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결과 역시 올릴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교육청에서 똑바로 민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8살 아이가 학교에 가기 싫어질 생각이 더 이상 들지 않도록 우리 아이 외에 다른 아이들까지도 저런 무지한 어른 때문에 상처받지 않도록 제대로 피드백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 제 아이에게 이유 없는 질타 등 큰 피해가 간다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선행학습 막자고 사교육을 막자고 난리치는 마당에 저희 애가 사교육을 안 해 이렇게 된 것 같네요. 2번 가르치긴 싫으니까 사교육 좀 똑바로 시키라고요. 여기까지가 서울교육청 민원신문고에 올린 내용입니다. 새벽 1시인데도 화가 가라앉지 않네요. 8살은 중요한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정식으로 시작하는 나이이기도 하고 인성이 자리 잡는 나이이기도 하니까요. 아이 아빠도 저도 공부는 스스로 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라 생각하고 양쪽 다 원하는 영역에 대해선 남들보다 늦게 시작해 빠르게 습득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본인이 하려 하지 않고 할 생각이 없으면 책상에 하루 10시간 앉아 있어도 무의미하다 생각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 그런 것보다는 한글도 수학도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니 하나 둘 틀려가며 조금씩 배워가는 게 맞다 생각하고요. 엄마가 옆에서 많이 챙겨줘야 할 나이지만 현재 상황이 그렇지 못하니 평일엔 카톡이나 통화로 금토일은 같이 지내며 가르치고 같이 놀아주고 합니다. 기초 단계인 공부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인성이 바르게 자라도록 가르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8살은 놀 나이기도 하고요. 몇 살만 더 먹으면 더 이상 놀 수 없으니까요. 아이는 저녁 먹다가도 엄마, 나 오늘 받아쓰기 틀렸어 그러더군요. 그래서 제가 받아쓰기는 틀릴 수도 있는 거야. 엄마도 이모도 8살 땐 많이 틀렸어. 지금 봐봐. 되게 잘하지? 그건 잘못한 게 아니야. 라고 말해줬는데 아이는 그게 큰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네요. 그래서 주말에 아이에게 선생님이 잘못된 거라고 말해줄 생각입니다. 자꾸 저런 식으로 아이가 혼나고 주눅 들고 하다 보면 공부도 학교도 싫어질 것 같기 때문에 제대로 알려줘야 할 것 같아서요. 눈물이 날 정도로 화가 납니다. 즐거울 아이의 첫 학교 생활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그동안 혼자 말도 못하고 끙끙거리며 자신감만 사라졌을 아이를 생각하면 화가 납니다. 그냥 화가 나서 씁니다. 학교 다니실 때 선생님들 다들 저러셨나요? 학부모 상담 가면 저런 식으로 학부모를 대하나요? 제 아이가 남이 봤을 때 그렇게 문제아인가요? 다른 의견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쓸데없는 악플은 가지런히 캡처해서 고소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제 생각난 건데 이 말을 여러 번 반복하더군요. 그래도 뭐 엄마 없는 애론 잘 안 보여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전 30대 주부고 남편도 30대이며 아이는 초등학생, 유치원생 아들인 둘이 있습니다. 저도 간혹 글 보다 보면 죄다 월 500씩은 쥐고 사는 것 같아서 괜시리 주눅 들고 그랬는데 30대가 되니 그런 감정도 유치하게 느껴져서 이젠 아무렇지 않습니다. 방금 곧 결혼을 앞둔 친구가 잠깐 놀러 왔습니다. 근데 얘는 저를 너무 등신 취급을 합니다. 월급이 그것밖에 안 되냐면서 집에 먹을 건 있냐고. 너네 불쌍해서 어쩌냐고. 수도권 떠날 때 너네 망했다는 얘기 돌았는데 진짜였네 이럽니다. 청첩장 주겠다고 온 친구기도 하고 엄마끼리도 친구인데다 저희가 지금 사는 지역이 완전 시골인데 찾아와준 성의를 생각해서 꾹 참았습니다. 결혼 전에는 저도 저 자신에게 투자를 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학생 때부터 본 애들은 저 보면 네가 이렇게 살 줄 몰랐다 이러는 애들이 많습니다. 집에서 용돈도 받고 강사 알바도 하면서 예전에는 일주일에 2번 네일샵 가고 한 달에 2번 미용실 가고 옷도 백화점만 가고 2-3번 입으면 안 입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젠 그냥 깔끔한 준저가 브랜드나 아울렛을 고집합니다. 그나마도 계절마다 2-3벌 사는 정도입니다. 친정도 이제 다 은퇴하시고 연금 받아 사시고 용돈 주려 해도 10만원 이상은 제가 안 받습니다. 제가 용돈을 못 드리기에 받지도 않습니다. 간혹 애들이나 신랑 손에 기름값 용도로 쥐어지는 용돈 전도만 받습니다. 결혼식은 아버지 체면 때문에 호텔에서 고급지게 했지만 아버지가 반대하는 결혼을 이유로 그 이후의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반대 이유는 사위가 전문직이길 원하셨습니다.
근데 전문직 사위가 저랑 결혼할 리가 없죠. 신혼은 시댁방 하나에서 출발해서 2년 동안 돈 모았습니다. 그리고 2년 만에 경기도에서 월세로 살았는데 그때 신랑 월급은 초봉은 120이었습니다. 그때는 식구가 단출했어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때 무조건 50만 원씩 적금 넣다가 아는 투자증권 하시는 선배를 통해서 돈을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선배 결혼식 날 축의금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돌잔치인데 또 크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방 3개짜리 빌라를 전세로 대출 끼고 8천 전세로 이사 갔습니다. 전세로 옮기고 둘째도 낳았습니다. 그래도 절약은 계속 되었습니다. 그때는 월급이 300 정도였고 빚은 일반 대출 1000에 전세 대출 1000, 그리고 신랑 학자금 500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때 가장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매달 적금 50과 대출 이자랑 원금 100, 그리고 이때는 물가도 그리 심하지 않았고 육아수당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때는 외식도 하고 여행도 많이 다녔습니다. 저희 애들은 분유는 입에도 안 되는 완모에 집에서는 무조건 천기저귀 쓰고 생활화된 절약을 했었기 때문에 양육수당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큰 애도 5살까지 홈스쿨링으로 있었기 때문에 유치원으로 돈도 나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때 풍족하게도 살았지만 가장 돈도 많이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애가 유치원 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냈는데 한 달에 지원 받고도 60만 원씩 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유치원을 알아보는데 자리가 없었고요. 그래서 보냈는데 돈이 더 들어갑니다. 소풍비에 선생 조공비, 학부모 모임 등 게다가 집주인이 전셋값을 5천이나 올려달라는 겁니다. 솔직히 대출을 더 받아도 되고 모아둔 돈도 있어서 괜찮을 수도 있지만 그 집이 그 정도 값어치를 하는 집은 아니었습니다. 이때 집주인하고 많이 싸웠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자기 아들 장가 가는데 집 주려고 꼼수를 쓴 거였습니다. 내쫓겠다고 마음을 먹었기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실현이 아닙니다. 신랑 건강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워낙 스트레스가 많은 직종이라 정신적인 문제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이것 말고도 자잘한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워낙 개인적이고 가까운 이는 알아볼 수 있는 특수한 문제니 쓰지 않겠습니다. 전 이때 결단을 내렸습니다. 경기도를 떠나야겠다고요. 그래서 아예 아랫지방으로 내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귀찮아서 간단하게 얘기하지만 굉장히 많은 눈물도 흘렸고 잠도 못 잔 수많은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골집을 알아보며 여기저기 퍼뜨려 놓은 돈부터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보증금과 퇴직금, 적금을 모조리 모아서 전세대출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일반 대출과 학자금도 갚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집을 구했고요. 경기도면 절대 구할 수 없는 마당 있고 연못 있는 전원주택입니다. 젊은 것들이 팔자 좋아서 니나노하고 산다고 욕하는 일도 많을 정도의 집입니다. 이 과정에서 빚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세도 아니고 이변이 없으면 평생 살 내 집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대출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랑은 근처 시내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직장을 구했습니다. 말이 30분이지 차도 안 막히고 봄에는 꽃 구경, 가을에는 단풍 구경하면서 일 다녔습니다. 눈 오면 회사 안 갑니다. 근데 월급은 주고요. 거기다 본인 적성에도 맞고 마음 맞는 친구도 생겨서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신랑 건강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아이들 유치원도 해결되었습니다. 근처에 작은 학교가 있는데 반에 9명 뿐이고 병설 유치원에 어린이집도 있는데 시골이라 지원이 많이 돼서 돈을 안 받고 자꾸 뭘 줍니다.
도서관이 없다고 매달 애들 책을 3권씩 사줍니다. 저희 집은 애가 둘이라 다른 내용의 책이 6권이 왔습니다. 한글 떼라고 문제집 사주고 계절별 체육복, 공부를 조금만 잘하면 장학금을 줍니다. 원어민이 매주 와서 영어 수업에 특별 체육 강사 수업, 미술 수업, 피아노를 개인별로 앉아서 배우고 컴퓨터도 가르쳐 줍니다. 급식비는 원래 안 내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중학생까지는 급식비를 안 냅니다. 학원을 안 가는 대신 애들이 6교시까지 하고 옵니다. 돌봄 교실이 의무입니다. 그래서 애들 교육도 해결했습니다. 학교가 중학교까지 있고 애들도 분교 수준까지는 아니라 폐교의 염려도 없습니다. 여기는 중학생도 야자를 하는데 강제가 아니라 애들이 놀 게 없으니 학교에서 집에 안 오고 관사에 있는 선생님들도 심심하니까 애들하고 공부한다고 합니다. 애들 거의 다 특성화고를 가거나 다들 공부를 잘해서 대학도 좋은 곳으로 갔다고 매년 플랜카드가 붙습니다. 어쨌든 애들 교육도 중학교까지는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당에 작은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참 재미지더라고요. 여름에는 장 안 봐도 먹을 게 생기고 논 일을 도와줬더니 자꾸 쌀을 줍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아예 농사를 배우고 올해는 연 단위로 땅을 빌려서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닭도 키우고 유양이라고 우유 짜는 염소도 기를까 생각 중입니다. 신랑 월급이 250이라도 사는 게 가능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식비, 교육비가 들지 않고 심지어 이 집은 태양열 전기에 우풍이 없습니다. 수도는 집 앞에 우물이 있어서 물값을 안 냅니다. 그래서 꼬박 30만 원씩 적금 드는 게 가능합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일단 치킨 배달이 안 됩니다. 자차 없으면 이동이 불가능하고 버스는 하루에 5번 다닙니다. 밤에는 그냥 자야 됩니다. 보통 관리실에서 해주는 일을 다 제가 해야 합니다. 분리수거, 쓰레기, 자기 전 바깥 단속 등 엄청 많습니다. 경기도가 자존심의 마지막이라고 고집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은 분수에 맞게 살아야 하고 그 분수에 맞게 사는 건 창피한 게 아닙니다. 신랑도 저도 한때는 대기업에 목매고 취업난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랑도 저도 그 취업난에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그거 실패했다고 인생 실패한 거 아니고 불쌍하고 가난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만 내 자존심을 버리고 내가 처한 현실을 바라보고 내 분수에 맞게 눈을 낮추어 보면 또 길이 보입니다. 그리고 남들이 보기엔 천해 보일지 몰라도 내 삶의 만족도만 높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만족도의 척도는 인스타나 페북 등 SNS가 아닙니다. 저도 나름 공부한 여자고 세상에 큰 획을 긋고 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농사 짓고 농부라는 직업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만족합니다. 여자 농부 메리트 있지 않나요? 경운기 몰고 지나가면 얼마나 멋있는지 아나요? 저에게 이런 글을 쓰게 만들어준 친구는 취업난 속에서 성공한 친구입니다. 본인의 씀씀이에 맞게 벌고 버는 만큼 쓰는 전형적인 30대 직장인입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그 친구 욕하려고 글을 썼습니다. 근데 쓰다 보니 분이 풀려서 그 친구를 욕할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그 친구도 그만큼 같이 노력했고 그 노력의 보상을 얻는 것이고 이제 인생의 시작길에 들어섰기 때문에 저에게 상처를 준지도 모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얘가 말이 원래 악의 없이 얄밉습니다. 제 구질한 삶 얘기를 늘어놓기는 했지만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돈을 못 번다고 인스타나 페북에 올라오는 스타처럼 잘 나가는 친구처럼 살지 못한다고.
한숨 나오는 삶은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학벌이 부족해서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 것이니 그냥 250의 삶을 사면 되는 것이고, 그 삶은 누군가에게 손가락질 받을 일도 아니고 누군가 감히 손가락질 할 삶도 아닙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